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 이슈와 현장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부동산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부동산을 구석구석 취재해 주시는 이주혜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이주혜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가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좀 움츠러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움츠러들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 정부 쪽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카드인데요. 시장은 아직까지는 정부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밀어내기 분양이 가세를 하면서 이번 달에는 연중 최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분양한 단지에서는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른바 청약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주려고 내놓은 정책인데 되레 지금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장 검증과 이슈 분석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장과 이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방의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한 입지를 갖춘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들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 광주광역시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뜨거웠다고 합니다. 지금 신규 분양된 모든 단지가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청약이 마감된 상태인데 이처럼 광주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상반기 광주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완판 행진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광주에서는 모두 8개 단지가 분양됐고 이들 단지에 모인 1순위 청약 통장 수만 해도 5만 4천여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5월 말 기준으로 광주의 아파트 값은 1년 전에 비해 4.99% 상승했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비한 광주, 여러 호재들이 있는 가운데 앞으로 흐름은 어떨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광주에서도 명동에 버금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즐길거리로 현지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몰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광주의 구도심지 금동이라고 합니다. 충장로 및 금남로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사직공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광주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 등 여러 개발 호재 소식이 들리면서 광주 지역에서는 명동이라고 불릴 만큼 중심가라고 합니다. 광주의 명동, 구도심 지역의 투자 프리미엄에 대해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주혜 리포터, 광주의 분양시장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네, 이 상반기 광주광역시 부동산 시장 열기 정말 뜨거웠습니다. 신규 분양된 이 모든 단지가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청약이 마감이 됐는데요. 부동산 124 자료를 보시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광주에서는 모두 8개 단지가 분양이 됐고요. 이들 단지에 모인 1순위 청약 통장 수만 해도 5만 4천여 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청약 통장 수만 들어봐도 인기가 대단하다는 게 실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양가도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가격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KB부동산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1년간 광주 아파트값이 4.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24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에 따르면 새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375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 새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1,492만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로 41.42% 오르며 반년새 상승률이 40%를 웃돈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이 바로 광주시가 된 것입니다. 40%대나 올랐을 줄은 몰랐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건데요. 자, 이렇게나 오르게 된 것은 이 견인차익화를 한 것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서구 A아파트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6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3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 B아파트의 경쟁률 또한 51대 1을 기록하면서 이 광주의 분양시장 경쟁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가격을 살펴봐도 광주의 남구 봉선동 C아파트의 분양가는 2,375만 원에 달했습니다. 5월 말 평균 광주 지역 아파트의 3.3제곱미터 분양가가 1,16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인기를 몰아서 광주 지역의 아파트 분양 공급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 1,500세대만이 분양했던 것을 2019년도 올해는 8,000세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의 부동산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를 전문가들은 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광주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과 또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실제 광주는 부동산 시장의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 1순위 조건도 비교적 덜 까다롭습니다. 전매 제한도 짧고요, 기간도 짧고요, 또 중도금 대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더욱이 입주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80.4%로 노후도 역시 높은 지역이고요. 이에 실수요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각광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규제에서 자유롭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의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상반기 광주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도 분명하고 상반기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이러한 열기가 하반기까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상황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광주시가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비롯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택시장에도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문화, 복지와 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실질 임금을 높여주는 정책 사업입니다. 고용 창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신규 분양시장의 수요 확보가 유리해지고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 기반 시설이 조성되면서 살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일대 부동산 가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광주의 아파트 분양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 또한 단기간 분양 완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광주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지역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광주의 명동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바로 광주 동구입니다. 금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광주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장로와 예술의 거리, 또 아시아 음식 문화지구 등 같이 놀고 먹을 곳, 또 구경할 곳, 즐길 곳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서 현지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사람이 명동처럼 정말 바글바글하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남대와 조선대학교, 또 호남 신학대학교 등 학생 수요 또한 배후지로서 작용을 합니다. 정말 서울의 명동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다면 우선 이 중심 상업지구부터 보시면요. 광주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금동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충장로를 보겠습니다. 광주의 전통이 있는 대표 쇼핑거리고요. 광주 초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일 유동인구만 5만 명에 육박하고 상가수가 약 3,569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명동처럼 맛집과 옷가게, 놀거리가 몰려 있어서 광주의 젊은 20, 30대가 많이 찾는 곳입니다. 충장로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광주 공원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홍콩의 야시장처럼 포장마차 거리가 쫙 펼쳐집니다. 정말 진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중심 상업지구인 만큼 많은 직장인과 학생들 또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가봤을 때도 이른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요. 또 자리를 못 잡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께 제가 직접 취재를 하면서 광주의 포장마차 거리가 왜 인기가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손님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연탄에다가 연탄 구이라니까 손님 많아. 연탄불. 주로 오시는 손님층은 전국구에서 나와. 전국구에서요? 그 광주 지역 내에서는 학생들 많이 찾아오나요? 직장인들 많이 찾아오나요? 아, 똑같이 고루고루. 고루고루요? 네, 포장마차 현장 모습을 보니까 저도 바로 달려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많이 바쁘셔서 그런지 뭐 답변 내용도 핵심적인 부분 짧고 굵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금동이 명동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 금동 문화의 전당역 뒤쪽을 보시면요, 예술의 거리가 있습니다. 위치로는 문화의 전당 뒤쪽 동부경찰서 앞에서 십자형 거리를 말하는데요. 이곳은 또 광주의 인사동으로 불립니다. 이 예술의 거리에는 골통품 가게, 그리고 작업실, 각종 예술 공방 등 이 예술과 관련된 상점과 가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문화의 전당역은 본래 구도청역이었는데요. 구시청 사거리에는 이 젊음의 거리로 맛집과 술집 등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아시아 음식문화지구로 광주에서 지정을 했고요. 이에 맞게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아시아 음식과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각종 공연과 버스킹이 진행이 되면서 매년 5월 17일에는 5.18 전야제가 큰 행사로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12월 31일 민주종각에서 매년 타종식이 진행되어지는 곳이 이곳이고요. 금동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전남대학교 병원과 전남대학교 학동캠퍼스, 조선대학교 캠퍼스와 조선대병원, 호남신학대학교, 전남여자고등학교 등 많은 학생 수요뿐만 아니라 광주 고등법원, 구청 이렇게 직주 근접에 고소득 직장인 배후 수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주에선 의세권, 학세권, 역세권 등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세권과 직주 근접까지 무려 5마리 토끼를 다 잡은 지역이 바로 이 광주 동구의 금동입니다. 네, 명동의 땅값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건데 지금 광주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금동의 가치도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현장이 그렇다면 이 광주 금동에 있는 현장이겠네요. 네, 이 금동 문화전당역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슈에서 말했듯이 광주의 분양시장 올해 상반기 상승률 1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것인데요. 그 열기가 오피스텔 시장까지 그대로 광주는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에 위치해 있고요. 문화전당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9층까지 되어 있고요. 214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원룸형 오피스텔은 288개 3베이 구조의 투룸형이 36개실로 공급이 되어지고요. 자세한 위치와 오피스텔의 특성을 광주 현지의 분양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피스텔은 문화전당역에 공급되는 첫 오피스텔입니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병원, 동구청 등이 주변으로 있습니다. 명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주변에 충장로, 구이청 사거리가 인접해 있어 전문 직종과 젊은 수요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교통 호재가 있는데 이번 달에 착공 예정인 지하철 2호선 환승센터가 9월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네, 엄청난 장점이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팩트체크, 이 현장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부의 모습도 궁금합니다. 내부는 어떻습니까? 네, 이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25.21제곱미터의 원룸형과 그리고 전용 면적 50.96제곱미터의 3베이 구조의 투룸형이 있습니다. 두 타입 모두 밝은 채광과 또 수납을 장점으로 뽑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3베이 구조의 투룸형을 보시면 현관부터 넓은 수납장을 자랑하고요. 각각의 방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널찍하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빌트인으로 양문형 냉장고와 함께 팬트리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이 이렇게 넓게 아파트형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드물죠. 실주거 수요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또한 화장대뿐만 아니라 드레스룸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오피스텔과 다르게 3베이 구조로 넓은 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룸형을 살펴보시면요. 원룸형 또한 세련된 인테리어와 고급 마감재를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원룸형이라고 믿기지 않게 수납 공간이 정말 많고요. 빌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과 침실을 분리할 수 있는 폴딩 도어까지 이렇게 유상 옵션으로 제공이 되어져서 주변 직장인과 학생들의 임차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수익형으로 늘어나는 광주의 1인 가구의 니즈에 맞춰진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원룸형 그리고 3베이 구조의 투룸형 모두 시스템 에어컨과 함께 IoT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밝은 채광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광주 현장 관계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피스텔 구조의 특성이 무엇인지 광주의 구수한 억양으로 들어보시죠. 예, 다른 오피스텔은 투베이 구조로 이렇게 오피스텔 많이 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베이로 구조를 혁신해서 훨씬 더 채광이나 이런 부분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오피스텔과 다르게 드레스룸과 팬트리 공간을 좀 여유롭게 뺐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히 저희가 스타일러도 편리한 거주를 위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전문가의 심층적인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애널리스트 체크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성규 대표님, 왜 광주의 부동산이 이렇게 핫한 거죠? 자, 취재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광주가 인기 있는 이유는 서울에는 마용성, 지방 부동산에는 대대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광주는 청약 및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의 투자 수요가 집중되었고 앞으로도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 예상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현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체크 확인해 보시죠. 상반기 분양시장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광주로 나왔습니다. 지방 주택시장 전체를 통틀어도 눈에 띄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분양시장을 이끈 광주의 인기 요인은 무엇이며 하반기에도 이 추세는 이어질지 체크하겠습니다. 광주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금동 문화전당역과 이번 달 착공을 시작하는 광주 지하철 2호선 환승센터 남광주역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명동처럼 광주의 금동 또한 투자 가치가 올라갈지 확인하겠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가 오피스텔로 이동돼 조기 분양 완판 행진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학생 수요와 직장인 수요까지 받을 수 있는 광주의 오피스텔 투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매력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분석해 주시죠. 네, 불황을 피해가는 광주 인기 요인을 좀 정리해 드릴 텐데요. 거기를 가격 데이터, 청약 분양 시장의 경쟁률로 일단은 먼저 볼 텐데 2018년도 서울 지역 1순위 청약 시장의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30.3대 1이었습니다.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33.8대 1로서 서울 지역보다 청약 시장의 열기가 더 뜨거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광주 지역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프리미엄, P를 보게 되면 분양가 대비 최저 5천에서 최고 3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불황을 피해가는 광주의 인기 요인이다라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광주의 명동, 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자, 광주 문화전당역 인근에 첫 공급되는 신규 오피스텔로서 희소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2호선 남광주역 예정역 환승센터가 개통이 되면 더블 역세권으로서 투자 가치까지 높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보시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교직원들과 그리고 동구청 공무원 또 각 대형 병원들의 전문직 수요층들이 탄탄하게 있는 특징을 보고 있는 광주의 명동, 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더블 역세권 2008년도 광주 지하철역이 전 구간이 개통이 되었고요. 올 9월에 2019년도 9월 달에 2호선이 순환형으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기존 1호선 같은 경우에는 광주 지역을 중심을 횡단해 버렸는데 이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순환선, 우리 서울 지역의 2호선 순환선처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광주 지역을 어디로나 갈 수 있는 지역이 될 텐데요. 자,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현 문화전당역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호선의 남광주역이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1, 2호선이 환승되는 신도림역, 향후 앞으로 광주 지역의 신도림역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실 텐데요. 자, 광주의 금동 지역에 들어가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전당역,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근에 첫 공급되는 신규 오피스텔로서 희소 가치를 말씀드렸고요. 또한 입지적인 차별화를 둬서 기존 오피스텔과의 있어서 입지적인 차별화를 둠으로써 더욱더 투자 가치의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충장로 거리, 그리고 예술의 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광주의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남대, 조선대, 호남 신학대 등 젊은 대학생들의 1, 2인 수요층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광주 오피스텔의 규모를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하 2층에 지상 19층 으로서 웅장한 건물 외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광주 동구 지역에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전당역 인근에 첫 공급되는 신규 오피스텔로서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로 들어와서요. 광주 오피스텔의 두 가지 타입 중 좀 큰 평형의 타입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50.96제곱미터, 약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9평수로 환산하면 15.5평 정도가 되고요. 자, 본 오피스텔의 특징은 3베이 구조,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채광과 또한 공간의 활용성 자체를 굉장히 수납 공간으로 넓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또한 드레스룸, 화장대, 팬트리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 3인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한 규모의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A타입의 면적을 보시겠는데요. 자, 25.21제곱미터, 9평수로 환산하게 되게 되면 약 7.63평이죠. 보통 수도권에서 7.63평이면 1.5룸의 구조가 나오는 평수를 자랑을 하는데요. 자, 본 A타입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에어컨, IoT 시스템까지 모두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거주 수요자에게 적합하고요. 자, 광주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는 1인 거주 비율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본 지역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투자 및 임차 수요에 있어서 탄탄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주 오피스텔 투자 맥도를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입지 가치. 자, 수익형 부동산의 입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문화의 전당역 인근에 첫 공급되는 신규 오피스텔로서 향후 희소 가치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희소 가치는 곧 자본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의 첫 번째 매력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후 수요, 안정성이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고소득 전문직 수요층과 또한 중심 상업지의 기업 종사자 그리고 주변 대학교의 젊은층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 가치를 둘 수가 있는데요. 자, 광주의 명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금동, 많은 광주의 주요 핵심 주요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이 지역에 앞으로 더블 역세권의 호재까지 남광주역이 개통되면 잠재적인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투자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오피스텔의 개요 부분과 가격적인 부분으로 마지막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광주 금동 오피스텔,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문화의 전당역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의 규모를 자랑을 하겠습니다. 자, 총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288실, 3베이 구조의 투룸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36호실로 324호실이 공급이 되겠고요. 자, 주차 대수는 법정 주차 대수의 120%가 확보되어서 총 214대의 주차 대수가 공급이 됩니다. 자, 2021년도 12월에 준공되는 광주 금동의 오피스텔은 가격적인 부분 자체로 보시면 A타입 기준의 가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1억 2,250만 원이고요. 자, 임대가 월세 예상시 월 500에 보수적으로 50에서 6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분양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자, 매매가는 1억 2,250만 원이지만 중도금 무이자가 60%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액 7,350만 원과 보증금을 제하면 실투자금은 4,400만 원에 광주의 명동, 금동 지역의 첫 공급되는 신규 오피스텔을 만나보시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혜 리포터, 아무래도 현장을 직접 보려면 이 광주로 가야 되겠죠? 네, 자동차로는 3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또 고속버스도 배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KTX를 이용하시면 2시간 정도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러 갔을 때는 이미 광주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로 이 현장 모델하우스가 가득 차 있었는데요. 실제로 분양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모델하우스를 보시면서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현장에 대한 반응 정말 뜨거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광주에 가셔서 직접 포장마차 거리와 충장로를 느끼며 상무역에 위치한 현장 모델하우스에도 방문을 해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혜 리포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신 현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